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나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보험사의 보상 범위에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말로는 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성격 닮은 사람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거나 기부스를 했지만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네 번째로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여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자 중에 많이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큰 이득이 예상되는 어떤 사업적 계약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계약이 안 된 경우도 있겠고, 그 밖에도 무수하게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접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줄까요? 이에 열거한 것 대부분이 간접 피해입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피해 보상을 해주지만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만큼은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골절 환자가 8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8주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1년간 통원 치료를 했다면 이 환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직접 피해는 입원 기간 8주이고 그 후 통원 치료를 했다면 치료 일수만큼의 교통비 정도일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사를 위한 최종 면접을 볼 수 없어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아무리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해봤자 이런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B라는 사람이 음식업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방 기술자여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입원 기간 동안 하루에 매일 200만 원의 매출을 손해보았다고 아무리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봤자 이런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그 계약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큰 이득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보험회사에 요구를 해도 이런 간접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런 법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진단 10주가 나와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한 다음 10주 후에는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피해자는 직업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로 사고 이전에는 월 약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병원 치료는 약 1년 정도 통원 치료가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이 홍길동의 장애는 의사의 예상 판정입니다. 약 15%의 장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하면서 1년 동안 병원 치료라는 것은 통원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을 못하였으니까 내 월급인 월 350만 원씩 손해를 봤다. 그러니 월 350만 원씩 1년이죠. 12개월, 즉 4,200만 원을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님의 손실에 대한 요구는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기간은 당연히 일을 못하였으니까 100%의 일실 손해가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그 후 1년간 병원 치료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통원 치료를 한 듯 보여지는데요. 그럼 홍길동의 1년간 일실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말이죠. 홍길동의 장해가 15% 정도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매월 350만 원의 수입 중에서 예상되는 장해율이 15%이므로 월 52만 5천 원씩 12개월 동안 계산해 본다면 약 630만 원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실 수입인 것입니다. 즉 1년간 일 못한 금액이 4,200만 원이 아니고 630만 원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길동 씨의 주장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한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손해당한 점을 단순하게 개인적 판단으로 아무리 보험사의 손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사에서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해주는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즉 장해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정말이지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사람 많습니다. 부상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는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장애가 크게 남지 않는 그런 피해자도 주변에 많습니다. 장애가 크게 남지 않는다는 것은 최종 합의금이 크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몸이 다친 후에 아무리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피해자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몸이 다치는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진짜로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치료하면서 공부도 해서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준비하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하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